자, 이제 제3장 공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1 공면. 오늘은 정치사상과 좌표변환, 좌표조각. 자, 공면을 하기 전에 앞에서 곡선에 대해서 했었죠. 우리가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실수상의 어떤 구간에서 공간으로 가는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곡선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주 대상은 바로 이 곡선의 상, 바로 이것을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의하기를 이 사상을 곡선이라고 정의를 했죠. 관습적으로 사상 자체를 곡선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곡선의 상을 곡선이라고 한 건 아니죠. 공면에서는 곡선과는 다르게 이 사상을 곡선이라고 정의를 안 하고, 곡면에서는 가령 이 구면 같은 거, 구면의 이 구의 표면, 이게 이제 곡면이 되죠. 자, 이 곡선과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곡선은 이렇게 하나의 사상으로, 알파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이 주 대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곡면에서는 하나의 사상으로 이 곡면을 나타내려면 이 평면의 어떤 이 영역에서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 때 이 영역이 하나의 사상으로 이 곡면 전체를 다 나타내기는 일반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영역의 일부 부분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 곡면에서는 우리의 주 대상이, 이쪽이 주 대상이 맞는데, 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상의 상, 이걸 곡면이라고 합니다. 곡선과 대비적으로 곡면에서는 이 사상의 상을 곡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상은 이제 다른 이름을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상 파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D는 평면에 놓여 있는 어떤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가 D에서 공간으로 가는 연속 미분 가능한 사상이죠. 연속 미분 가능한 사상. 연속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 미분 가능하고 그 편미분들이 다 연소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를 성분함수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거는 성분 함수들이죠. 성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영역이 D가 이 공간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곡면을 이룰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영역 뒤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A에서 보면, A에서 파이에서 파이 A점으로 가겠죠. 이럴 때 이제 파이의 전미분은 이 A에서의 이 접공간이 벡터 공간이죠. 이 공간이 이제 파이 A에서의 이 접공간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접공간은 여기에서의 어떤 접평면 형태로 가서 여기에서 일령 벡터, 그걸 D1이라고 하죠. D1이 여기에서 갈 건데, D1이
여기 d 파이 a 전미분에서 하면은 d1이 가는 게 바로 뭐 이런 벡터로 가겠죠. d 파이 a에서 d1 여기는 이제 작용점이 a죠. d1a 이렇게 갈 거고, 여기에서 DEA는 0일이죠. 작용점 A고, 이게 D파이 이 전미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가겠죠. 이게 D 파이 A에서 D E A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D1 파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작용점이 이거는 뭐 파이 A점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D2 파이 작용점이 파이 A점일 겁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밑에다 이렇게 쓰면 편의상 이제 작용점이 복잡하니까 그냥 작용점을 빼고 쓰면, 첫 번째는 이제 D1 파이 여기 작용점을 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전미분 여기 작용점을 또 빼고 쓰면 D1 편의상 작용점을 다 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D1 PI DI 아이신타인의 합규약을 쓴 거죠. 이걸 그냥 그대로 다 쓰면 이렇게 되죠. D1 파이 2 DE 더하기 D 파이 3 D3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D는 이게 10 벡터죠. 여기서 D는 100 벡터죠. 작용점을 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100 벡터죠. 이거는 010 벡터입니다. 이거는 001 벡터. 이렇게 되죠. DE 여기도 이제 작용점을 빼고 다 쓰면 이거는 이 전미분에 의해서 DE가 가는 건데, 이거는 DE 파이 I DI가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작용점을 빼고 하면은 D1 파이 곱하기 D2 파이 이게 뭐였죠? 이게 위에 그림을 다시 여기다 쓰면 여기에 파이 A에서 이 저평면에 있으면 이게 D1 파이고 이게 이제 D2 파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벡터곱은 다른 벡터를 나타내죠. 이 벡터곱은 방향이 이 두 벡터의 수직이면서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는 거. 그래서 이 평면의 수직이면서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는 거. 그리고 크기는 바로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벡터 D1 파이와 D2 파이가 만드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크기이고 방향은 D1파이 D2파이 이것이 오른손 법칙, 오른손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이 벡터죠. 이 벡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만약에 이 벡터가 0벡터가 아니면, 이게 이제 0벡터가 아니면, 그러면 위의 그림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제 사상 파이는 그 점 A 근방에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죠. 자, 이 조건이 좀 중요한데, 우리가 그 앞에서 곡선에서 했을 때, 곡선에서 이렇게 알파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이 우리의 주 대상은 여기인데, 이 주 대상에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안 나타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뾰족한 부분이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알파가 정칙 곡선임을 원했죠. 정칙 곡선이라는 것은 그 모든 점에서, 모든 점 T 정의역에서 이거 미분한 거 알파 프라임 T가 이게 0벡터가 아니었죠. 0벡터가 아니면, 그러면 그 임의의 점에서 여기 D1 그 1벡터 이게 알파 프라임 T 이거였는데, 이게 0벡터가 아니면 이 곡선이 이제 매끄럽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뾰족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정을 했었는데, 곡면에서 이제 같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곡면에서 같은 가정이 앞에서 봤던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곡면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다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자. 정칙 사상. 그래서 D가 D에서 정의되는 이 파이가 D에서 R3, D는 이제 그 평면에서 정의가 되는 거죠. 이게 연속 미분 가능한 사상입니다. 항상 그건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A가 이제 D의 점이면, 만약에 이 A점에서 D파이 곱하기 D2파이 이게 0벡터가 아니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 사상 파이는 A에서 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의 모든 점에서 파이가 정칙이면 파이는 D에서 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면이 이렇게 매끄럽게 정의가 되려면은 이 정칙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합시다. 이 좌표 조각을 정의를
하는데, 자, 사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상이 D, 평면에 있는 영역 D에서 R3로 가는 사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파이는 CK급 좌표 조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정의가 첫 번째 가는 파이는 CK급이다. 파이가 CK급이라는 것은 이 파이의 성분함수가 K번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K번째 미분 각 성분함수들의 K번째 그 도함수가 연속이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한 게 연속까지 될 때 우리는 CK, C1이면 한 번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 각 성분의 도함수가 연속이어야 되고, C2면 두 번 미분 가능하고 그 이계 도함수들, 모든 이계 도함수들이 연속이고, C3은 3개 도함수들까지 있고 그 모든 3개 도함수들이 다 연속함수가 될 때 CK급이라고 합니다. K는 자연수거나 또는 무한대는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할 때, 또는 해석함수를 이렇게 오메가로 하는데, 해석함수일 때는 오메가라고 씁니다. 해석함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것보다 더 큰데, 이 함수들이 그 점 근방에서 이제 거듭제급수로 표현 가능할 때, 그거는 이제 그럴 때 오늘 해석함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는 관심은 별로 없고, 우리는 K가 2나 3일 때 관심이니까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분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는 1대1이다. (1대1) 함수 이거 파이가 1대1이 아니면 중간에 겹친 거죠. 중간에 겹치면 우리가 그 공면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아주 좋은 경우만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1대1이 돼야 됩니다. 답은, 그 다음에 파이는 정칙이다. 정칙, 앞에서 정칙 봤죠? 앞에서 이 정칙,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우리가 파이는 CK급 좌표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 이 영역 D에서 파이가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좌표 조각이라고 한다. 좌표 조각은 앞에서 이제 곡면을 나타내는데, 이제 그 부분적으로 곡면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자, 좌표 조각 중에서 이제 그 한 예가 있는데, 이제 몽주 조각. 자, F가 이제 D에서 R로 가는 이게 CK급 함수, D에서 R로 가는 CK급 함수이면, 그러면 이제 파이가 D에서 R3로 가는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이게 몽주 조각이라는 것은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제 파이 U1, U2가 U1과 U2는 그대로 있고, 세 번째 성분의 F, 이게 U1, U2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몽주 조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파이는, 이 몽주 조각은
좌표 조각이 됩니다. 조각이다. 자, 이걸 보이겠는데 이거는 파이가 이 영역 D에서 이렇게 R3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형태가 이제 여기서는 이걸 한꺼번에 나타내는 게 편하죠. 이게 X1, X2, X3 이렇게 되면 이 D가 이 평면에 돼 있는데 D가 이 X1, X2 평면에 어떤 영역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게 D죠. 그러면 함수값이 U1, U2, F, U1, U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정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X3은 방정식으로 쓰면은 X3은 F, X1, X2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예,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파이로 보면은 이 D를 그대로 여기에서 D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파이를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몽주 조각.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제 그래프, 평면에서 가는 그래프 형태하고 뭐 거의 같은 거죠. 그것을 이렇게 좌표 조각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저런 몽주 조각이 좌표 조각이다. 그러면 좌표 조각 정의에 의하면 그 세 가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따져보자. 첫 번째, 가번. 파이는 CK급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분이 이거 U1이었죠. 이거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해석함수까지 됩니다. 이거 다 되고, 파이 2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무한번 미분 가능 이것이고, 그 다음에 파이 3이 FU1, U2죠. 이게 이제 CK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은 이제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 세 번째 성분이 CK급이니까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CK급이죠. 그래서 파이는 CK급입니다. 두 번째, 파이는 1대1이다. 자, 1대1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사상값이 같았다면은, 자, 파이 U1, U2, 파이 V1, V2가 이게 같았으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U1, U2, F, U1, U2 이렇게 되고, 이거는 V1, V2, F, V1, V2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같으려면은 첫 번째 성분이 같고 두 번째 성분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U1, U2가 V1, V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대1임을 보였죠. 사상값이 같으면 원래값이 같아야 된다. 원래값이 다르면 사상값이 다르다. 그래서 파이는 1대1임을 보였습니다. 답은 이제 파이는 정칙이다. 왜냐하면 이 파이 U1, U2가 U1, U2, F, U1, U2 이렇게 되니까 이제 D1 파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D1 파이 I DI 이렇게 되죠. 이거 D1 파이 1 D1 더하기 D2 파이 2 D2 더하기 D3 파이 3 아니
여기는 1이죠. D1 3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를 U1로 미분하면 이거 1이죠. 1이기 때문에 이거 D1.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를 D1로 미분하면 이거 0이죠. 더하기 0. 그 다음에 세 번째를 D1로 미분하면 이거는 F를 D1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게 1, 0, F가 되죠. DE 파이 이거는 자 DE 파이 I DI 이렇게 되는데, 이건 DE 파이 1 D1 더하기 DE 파이 2 DE 더하기 DE 파이 3 DI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첫 번째 상분함수를 U2로 미분하면, 첫 번째를 U2로 미분하면 이거 0. 그래서 0 D1.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함수를 U2로 미분하면, 두 번째 성분으로 미분하면 이거 1이죠. 1.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을 U2로 미분하면 이거는 DEF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분으로 표시하면 0, 1 DF 이렇게 되죠. 여기 D1 이렇게 됩니다. 이거이므로 D1 파이 곱하기 D2 파이, 이거는 우리가 여기를 D1, D2, D3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1, 0, D1F 0, 1, DEF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성분은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1 FT1, 두 번째는 이거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FTE, 세 번째는 플러스 1, 여기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가 1 성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0벡터가 아니죠. 아니다. 따라서 정칙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